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금일 6월 7일 월요일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주말간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있을 법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좋았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장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감경시켜주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있었던 시장인데 정작 이제 뚜껑을 여니까 아침에 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중간에는 하락까지도 전환이 됐을 정도로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했었다가 오후장에 일정 부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뚜껑을 열었을 때 기대치보다는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러한 그림으로 좀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금일 보시면 1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837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984억을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은 조금 덜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콜옵션을 41억 팔고 풋옵션을 15억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방을 살짝 강화하는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옵션 쪽에서 선물을 1048계약 매도를 1048계약이죠.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약한 하방 정도의 수급이었다라고 오늘 하루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 차트인데요. 이 선물 차트 내에서 이 검은 선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제 좀 대폭 감소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시만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동시만기 주에는 미결제 약정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쌓아놨던 선물 수량에 대해서 청산분이 또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인데, 일단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하는 쿼드러플 리칭데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데일리로 포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하방에 대한 수급들을 잡아주면서 지수는 아침에 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메워주고 다시 오후에 반등을 일정 부분 또 시연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이제 여러 과정들 속에서요,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갭 자리는 계속 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이때는 이제 하락갭이었죠. 하락갭이 발생을 했다가 지수가 갭런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갭 자리를 좀 메꾸는 일정 부분 메꾸는 현상이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위쪽으로 갭이 발생이 됐는데 역시 이제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이 갭 자리를 메우고도 사실 충분히 더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상승 갭도 바로 그날 메꿔주고 다시 재반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비단 지난 금요일과 어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요. 5월 11일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갭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단기로 빠르게 메우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들 내에서 지금은 위쪽의 갭이나 아래쪽의 갭 모두 메운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국내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방향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는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이번 동시만기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현재 수급이 짜져 있느냐를 살짝 언급을 드린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러한 포지션을 현재 구축을 해 놓고 있고요. 다만 그 포지션의 구축 상태를 감안을 했을 때는 내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이 3일간의 수급에 따라서 현재 지수에서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방에 우위지만 그렇게 강한 상방은 아니다 정도로 일단 이번 만기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기 이후에 변동성이 일정 부분 발생이 되면서
한 차례 지수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FOMC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만기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러한 또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 관계로 지수가 한 차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큰 흐름 자체는 현재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네, 두 가지 업종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됐던 시장 같아요. 하나는 이제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이 두 가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 단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있는 거래 대금이 많이 흘러들어간 모습이고요. 이 원전 관련주가 단순하게 뭐 한두 종목이 지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원전과 관련된 원전을 직접 뭐 건설하는 뭐 내지는 건설 뭐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전력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전력 설비 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파생이 돼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5% 정도 강세를 보였을 정도로 이 원전 쪽에 지금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지수 내에서는 자동차주가 좀 강하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6월달,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6월달은 IT와 자동차를 피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킹이라는 게 들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보유해서 들고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왜 6월달을 IT와 자동차를 피킹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7월 이후에 성장주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대전제로 자꾸 드리는 이유는 7월 이후에 성장주가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면 6월 말부터도 그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잡힐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 부연 설명은 일단 넘어가고 오히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다가오고 있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지는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IT 자동차 하면 이런 종목들일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형주 단에서 보면 일단 IT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죠? 그 작년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 굉장히 강한 랠리가 96,800원대까지 나왔었다가 조금 지리한 조정 구간에 이제 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구간 중에 그나마 한 번씩 머리를 들었던 구간이 4월 초에 한 번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리를 다시 들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4월 초에 한번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한번 보여줬었다면 지금 6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이 4월과 비슷한 흐름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월달에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저는 이제 전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 이후에는 조금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나중에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명백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 4월달 고점부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주황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14만원 중반부터 11만원대 중반까지.
한 2-30% 조정세가 나오면서 저 하락하는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저 라인을 지금 5월달 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 5월달 들어서 이 라인에 대한 돌파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6월달 들어서는 기준선까지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 저 회색선입니다. 저런 자리까지도 지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돌리는 모습들이 지금 6월달 들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려주면 우리가 이제 매수 자리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략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뭐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현재 기준선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자리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늘려주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에선 굴곡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굴곡이 명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4월달 이후로, 이 4월달입니다. 4월달 이후로 오랜만에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이 자리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늘려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IT주가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또 자동차였어요. 대표적인 게 기아차로 한번 대형주 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아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6월달 들어서 완연하게 지금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죠. 네. 향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는데, 일단 윗꼬리가 달렸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월달에 강한 시세를 한번 분출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이제 조정 과정, 기간 조정 과정을 보시면 앞서는 뭐 이런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좀 했었죠. 예, 저 정도의 고점, 8만원대 중후반 가격대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 과정들을 좀 거쳤다면 지금 그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돌파 시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금일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눌려주는 구간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향후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약간의 변동성만 차이가 있고 방향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IT 자동차는 피킹을 해야 된다라는 달이라는 게 이런 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6월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뭐 20거래일 이상 6월달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은 한 20여 거래일 동안 눌려주는 구간을 잘 포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를 이제 시황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동시 만기, 그리고 다음 주 미국 FOMC와 미국 시장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눌림목 자리를 향후에 포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6월달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강했던 섹터가 이제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전주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들을 쭉 모아놓은 이제 화면인데, 이제 원전주라고 해서 한전 KPS부터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에너토크, BHI, 보성파워텍, 우진, EDT, 우리기술, 일진파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종목이에요. 한전 KPS부터 일진파워까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고, 밑단을 보면 이제 동전주라고 볼 수 있는 대창솔루션, 이러한 종목도 금일 한 23%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S&T중공업도 24% 이제 강세를 S&T에너지죠. 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좀 확산이 되는 기미가 확실히 있고요. 이제 선발대로 움직이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또 대부분 상한가를 갔죠. BHI나 보성파워텍, 우진, 뭐 우리기술, 뭐 두산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선발대 종목군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전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 오늘 시작에서 또 포착이 되는 거는 이제 전력 설비 쪽인데요. 이 전력 설비 쪽, 최근 들어서 전선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대한전선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1,000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벌써
4,000원대까지 급등을 이렇게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한전선, 그러다 보니까 대원전선이라는 주식도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가온전선이라는 주식도 금일은 좀 하락을 했으나 최근 들어서 또 급등세가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됐었죠. 이게 좀 확장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 전형적인 이제 배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밖에 광명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PLC테크라고 해서 뭐 이제 개별주단에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송배전 쪽에서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대창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철강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금일 사실 철강 업종은 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창스틸은 14%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되느냐?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얘기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에서는 우리가 섹터의 대장주군들을 항상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현재 원전 관련주처럼 많이 좀 과하게라고 표현할게요. 과하게 오른 섹터는 무조건 대장주만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뭐 상한가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고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오른 저점에서 지금 두세 배씩 오른 단기에 이러한 종목들을 대장이라고 무조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전력 설비 쪽을 보는 게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름에 전기자 들어가는 회사들, 그리고 회사 이름에 전선자가 들어가는 회사들, 이쪽도 최근에 올라오기는 했으나 그나마 아직은 뭐 많이 과하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좀 일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대창스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대창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원전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철강주가 올라오면서도 올라온 게 분명 존재를 하지만, 이제 원전이라는 재료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모르겠어요. 원전 관련주가 너무 세다면 바로 달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살짝 눌려줄 때는 충분히 부담 없이 공략이 가능하다. 섹터 내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매집이 잘 돼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차트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추석 때부터 어느 정도는 매집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작년 말에 그리고 연초에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 매집이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가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매집이 계속 되면서 우상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의 1600만 주의 거래가 터졌지만, 가격 자체가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간에 또 많이 올랐네요. 예.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매매가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내일 아침에 움직임을 봐서 바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창스틸 하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보겠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려 볼 종목은, 제가 이제 전기 쪽에서는 아직은 종목들이 좀 덜 올랐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세명전기라는 종목, 그나마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이죠.
주가를 보시면 역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매집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작년으로 한번 차트를 돌려서 가보면 작년에도 물론 좀 뭐 수준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전부 매집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일정 수준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거죠. 매집이 들어오고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파동의 그러한 초반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에서는 한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전력설비 쪽에서 뭐 일진 전기라든지 뭐 선도 전기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전선 유의 종목 중에서는 뭐 대원 전선, 가온 전선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PNC 테크라는 종목인데 PNC 테크 이 종목도 송배전 쪽에서는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가을 때부터 매집이 사실은 조금씩 들어와 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도 이렇게 한 차례 또 매집이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이제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최근에 거래량 없이 밀려주는 과정, 조정 과정도 양호하게 잘 거쳤고 지금 다시 거래가 이렇게 붙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PNC 테크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원전 쪽에서는 기존 대장주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늘 금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보성파워텍, 우진, 우리기술, 에너토크, 일진파워,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이러한 류의 종목들, 대창솔루션 이러한 류의 종목들은 정말 발 빠르신 분들이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라는 입장에서는 차선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말씀드린 그 대창스틸 이런 종목 그리고 세명전기 그리고 PNC테크 요 정도가 그나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차트로 좀 소개시켜 드려봤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선도전기 이런 정도의 종목들은 전력설비 쪽에서 아직은 조금은 먹을 룸이 더 남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최근에 원전주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원전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 시점상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뭐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필요성 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이거겠지만 사실은 앞전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정책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기대감.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증시 내에서는 인물주라는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각 인물들이 내놓게 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발현이 되다 보니까 유독 이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현 정부 내에서는 이쪽을 정부 임기 초반부터 이 원전을 계속 폐쇄하고 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존 그 정책 선로와는 전혀 정반대에 대치되는 국면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인물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결국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시장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SMR이죠. SMR 소형 원자로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쪽에서 계속 먹을거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좀 많이 올랐죠. 원전주는 정책주라고 해도 많이 올랐으니
다음 정책주는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죠. 예. 조금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섹터만 언급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뭐 원전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와는 굉장히 대치되는 국면에 있는 정책이라면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악유가 제일 많았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악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는 건설, 리모델링, 건자재, SOC 이러한 섹터들이 파생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건설과 그 밑단에 있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 정책주로는 가장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현 정부가 좀 약하게 보였던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강하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현 정부가 잘할 수 있던 게 뭐였죠? 임기 초부터 강조를 했던 거. 가장 대표적인 건 경협입니다. 그래서 현 여당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건 경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다면 이거를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정책주를 보는 입장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건설, 리모델링, 건자재, SOC를 봐야 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지금은 다소 그 힘 자체는 좀 많이 약해져 있지만 모멘텀은 약해져 있으나 언제든 강하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경협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책 관련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경협과 이 부동산 정책에 있는 건설 SOC는 심지어 겹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식도 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금일 말씀을 드릴 종목은 두 가지에 모두 좀 겹치는 종목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시멘트 쪽에서 쌍용 CN이라는 종목이에요. 쌍용양해라는 종목이었죠. 쌍용양해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일단 기술적 패턴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이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긴 조정 과정을 충실히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역시 이런 긴 조정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볼린저 상단을 살짝 또 돌파를 하고 종가 고가 형태로 머리를 드러낸 그런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앞선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상승과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두 번째 상승처럼 이 세 번째 상승을 조만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멘트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경력주로도 많이 분류가 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역시 뭐 건설이나 어떤 부동산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쌍용 CN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밖에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려 시멘트, 다 시멘트 종목들이죠. 역시 이제 금일시장에서 이렇게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일 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 현대시멘트는 아직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른 말씀드린 지금 두 종목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역시나 지금 금일 고가로 기준선 위에 잘 마감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뭐 이제 구름대를 막 갓 돌파하려는 그러한 자리까지 움직여 놓은 상황이죠. 예,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현재 그나마 시멘트 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요 쌍용 CN이라는 종목, 쌍용 양해였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 시멘트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가 이제 시멘트 종목들 중에서는 금일 종가 괜찮게 좀 마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좀 선두권에서 알 수 있는 종목. 사실 성신양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미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 성신양해라는 종목은 이 3월 달에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5월 달에도 이렇게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충실하게 기간 조정을 또 잘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동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쌍용 CN이와 고려 시멘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자재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건자재 쪽에서는 제가 이제 그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지금 건자재에서는 NX라는 종목이 먼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NX가 지금 가장 먼저 좀 시세를 단기적으로 분출한 모습이죠.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NX와 관련돼서는 오하임 INT라는 종목이 이게 레이디 가구입니다. 레이디 가구, 이제 중소형 가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 한국 가구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양봉을 누적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안 움직인 종목 내에서는 덕신하우징 이런 거는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앞서 보여드린 종목과는 다르게 아직은 시세가 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거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최근 몇 년간 긴 횡보 과정들을 좀 거쳤고요. 이 앞서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매집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11월달 이때 이제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있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집이 다 됐을 때가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예요. 이런 가격대에서 지금 매집이 좀 들어와 있었던 거고, 올해 1월달 들어서 여기를 살짝 돌파하는 뭐 이 정도 2,000원대까지 2,000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한번 또 상승 파동이 나오긴 했으나 재차 다시 밀렸고, 지금 저점을 올려가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죠. 올려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권에 대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러한 자리들, 뭐 이러한 자리나 뭐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금 매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땡기기 시작을 하면 기존 고점까지는 굉장히 쉽게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아직 안 오른 종목에서는 덕신하우징을 건자재 쪽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강한 원자재 최근에 강한 원전 단어가 자꾸 헷갈리네요. 원전 쪽에서는 기존의 강한 종목들은 매매는 가능하지만 좀 손이 빨라야 된다. 예. 꺾일 때는 단기적으로 또 세게 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빠르신 분들만 좀 접근이 가능하고, 조금 여유롭게 접근하시려면 오히려 설비 쪽을 보는 게 유리하다. 근데 이제 설비 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 설비 쪽, 세명전기, 그리고 뭐 대창스틸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죠. PNC테크 이런 종목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을 정책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정책을 지금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쪽 정책과 경협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양쪽에 다 겹치는 종목, 쌍용 CN이, 그리고 뭐 고려 시멘트 이런 종목들,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을 금일은 일단 어떤 차트 관심주 그리고 섹터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일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한번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제가 3위각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소비주의 개념으로. 자, 이 종목은 뭐 금일까지도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이 5월 31일이었죠. 5월 31일이면 이날이었던 것 같네요. 5월 31일 이날이었던 것 같고, 이날부터 이제 추이를 한번 볼게요.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에 9%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은 밑으로 잠깐 조정을 줬다가 다시
보합 부근으로 마감을 시켰고요. 예. 그리고 살짝 눌려줬고 또 살짝 반등을 하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날 좀 시세가 한번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한 10% 정도, 예,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10% 정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양은 좋고요. 이제 중국 소비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겠고 수익이 나셨겠죠. 아직 들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리고 내지는 신규로 보기에도 이 기준선 자리 1,800원대 후반 정도 가격인데요. 이 기준선 자리만 깨지지가 않는다면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와 앞선 고점 요런 정도 자리 1,800원대 후반입니다. 1,800원대 후반. 저런 정도 자리를 눌릴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보시고 공략이 가능하다 여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예림당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림당. 예,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월 31일입니다. 자, 그 이외 흐름을 볼게요. 이게 이제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다음날 바로 좀 갭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9.5%까지 3,900원대까지 이렇게 슈팅이 한번 또 나오면서 여기 이 종목도 한 10% 정도 이상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래 위로 꼬리가 달리면서 도지 형태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날도 살짝 빠져서 출발을 했지만 역시 보합 부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약보합 수준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3일 합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한 10% 정도 시세를 줬고요. 지금 한 2, 3일 정도 그 가격대에서 여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런 자리 한번 눌려주면 3,000원대 중반입니다. 3,500원대인데 한번 눌려주는 자리를 공략도 가능하고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매집을 잘 해놓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종목인 거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굉장히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하지만 여전히 좀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자산주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베뉴지라는 종목 오늘도 좀 윗꼬리가 길었어요. 오늘도 한 9% 정도 상승 시도가 또 나왔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위쪽 상방 쪽에 대한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패턴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 있고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밑단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 때 매도를 하고 이런 트레이딩을 좀 병행을 하시면 꽤 괜찮은 수익률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밖에 뭐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젠백스 링크 이 종목도 사실은 지금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리 보면 한번 상승 이후에 딱 눌려주고요. 보시면 딱 기준선 자리에서 지금 한 3일 4일 동안 지지가 발생을 하면서 금일 양봉으로 돌려 세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딱 눌림목 자리까지 이렇게 준 거죠. 여기서 이제 눌림목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성산업 뭐 이러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차례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딱 눌려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다들 한 번씩 시세를 줬지만 지금 눌려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여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원전으로 많이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자산주나 내지는 뭐 포스트 코로나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지금 고점권에서 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하시면 여전히 포인트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삼위각기나 예림당 그리고 뭐 그 지지난주 내지는 뭐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젠백스 링크 그리고 뭐 대성산업 이러한 종목도 쭉 리뷰를 해드렸고요. 전반적으로는 다들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베뉴지란 종목도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에서는 세명전기, 대창스틸, PNC테크 그나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차기 정책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이나 경협 쪽에서 쌍용CN이, 고려시멘트 이러한 시멘트 업종, 그리고 덕신하우징 같은 이러한 건자재 업종, 리모델링 건자재 업종 가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6월달은 이제 아직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산적해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도 고용지표 발표가 됐지만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고, 그리고 미국도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이벤트, 크고 작은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을 약간은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소위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을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유튜브를 통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신경 쓰셔서, 특히나 우리가 항상 봐야 되지만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달이 잘 지나고 나면 7월달부터 꽤나 괜찮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제가 볼 땐 높아 보이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루하루 뭐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지만 하루하루 좀 덤덤하게 한번 시장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덤덤하게 큰 그림을 보고 가신다면 수익을 오래 거둘 수 있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번 여름에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금일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